네, 안녕하세요. 맥주에 대한 모든 것 명품맥덕입니다. 올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좋은 한국 맥주들이 나왔습니다. 분명 이상한 편의점 콜라보 맥주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브루어리들이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맥주들이 아닌 좀 더 새롭고 좀 더 뛰어난 퀄리티의 맥주들을 많이 시도해서 참 좋았던 한 해였는데요. 오늘은 제가 오늘 먹었던 많은 맥주들과 올해 방문했던 많은 브루어리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2021년 동안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던 한국 브루어리들과 한국 맥주들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국내의 작은 브루어리들 위주로 많이 뽑았다 보니까 편의점 맥주나 마트 맥주만 드신 분들은 좀 많이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꼭 제 다른 영상들 보시고 여기 가볼 만하다 싶으시면 꼭 한번 찾아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최고의 맥주들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부문입니다. 최고의 로컬상 한번 뽑아보았는데요. 이 최고의 로컬상은 국내 다양한 양조장 중에서 가장 로컬적인 맥주들, 가장 이 지역의 매력을 살린 지방의 브루어리들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저는 이 크래프트 맥주의 핵심은 결국 이 로컬이라고 생각해요. 이 지역 중심으로 발전을 해야지 멋진 크래프트 맥주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곳 바로 대구에 위치한 대도 브루어리입니다. 이 대도 브루어리 같은 경우는 원래 해당 지역에 있던 그 막걸리 양장을 이름 그대로 계승한다는 점부터 굉장히 로컬스럽고 지역 이름을 붙인 다양한 맥주들과 지역의 재료를 사용한 다양한 맥주까지 퀄리티도 뛰어나고 그런 로컬적인 시도도 좋고 모든 점들이 굉장히 좋은 브루어리입니다. 혹시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시고요. 인천 브루어리와 감자 아일랜드 브루어리가 있습니다. 인천 브루어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인천에 위치한 곳인데 정말 멋진 로컬성을 잘 살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하는 브루어리지 싶었는데 뭐 계양로 그 포스터라던가 그런 거 보고 와, 로컬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 썼구나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감자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올해 새로 생긴 브루어리인데요. 저기 춘천에 위치하고 있어요. 복숭아 맥주도 있고 판 맥주도 있고 감자를 넣은 맥주도 있어요. 아쉽게도 아직 가지는 못하고 맥주만 먹어봤는데 내년에는 꼭 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바로 최고의 라벨상을 한번 수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최고의 라벨상은 이름 그대로 가장 멋진 라벨워크를 만든 브루어리들인데요. 아직은 한국 브루어리 분들이 이 라벨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미국 여행 가가지고 가장 놀란 점은 라벨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뻐요. 진짜 라벨들이 너무 이쁩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맥주들은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그런 많은 맥주들 사이에서 보여주는 방법은 멋진 라벨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아직 한국은 라벨들이 좀 촌스럽던가 너무 조금 조잡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하지만 올해 들어서 좀 더 멋진 라벨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뽑은 올해 가장 멋진 라벨을 뽑은 브루어리 1위는 바로 맥파이 브루어리입니다. 맥파이 브루어리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위치한 브루어리고요. 맥주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맥파이 일단 라벨들이 올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감각적이고 특히 전 개인적으로 한국 브루어리들 많이 아쉬운 게 그 재질 느낌을 잘 못 살린다는 점이었는데 그 반짝반짝한 그 라벨지로 정말 그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나온 그 디아블로 세트 같은 경우는 라벨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멋졌죠. 그 외에도 좋았던 브루어리는 또 이제 크래프트 브로스 크부도 라벨 진짜 이쁘거든요. 얘네 캔들을 모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한 곳은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 라이프 시리즈랑 원스 어폰 어 타임 시리즈로 증명을 한 것 같은데 아티스트분 오래오래 멋진 라벨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크레머리 브루어리의 맥주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맥파이나 크바 같은 경우는 좀 더 통일성이 강조된 거에 비해서 크레머리는 더 개별적인 느낌이 강했는데 그래도 하나하나가 되게 아티스틱해가지고 보는 맛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최고의 크래프티 상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크래프티한 맥주를 만든 곳들을 뽑아보았는데요. 크래프티하다라고 하면 뭐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크래프티함은 남들이 안 하는 좀 더 새로운 걸 하고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안 팔릴 만한 맥주를 만드는 것. 저는 그게 크래프티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없던 전위적일 수도 있고요. 혁신적일 수도 있고 좀 트렌디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맥주들을 만든 브루어리 1위는 바로 맥파이입니다. 맥파이 같은 경우는 뭐 퀄리티에 있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었죠. 하지만 확실한 거는 정말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번에 나온 디아블로 셋은 진짜 재미만 따지자면 역대급 한국 맥주였다고 할 수 있고 그 전에도 뭐 제가 올해 초에 먹었나요? 그 겨울 사냥이라던가 다들 굉장히 재밌었고 정말 다양한 스타일들을 재미있게 많이 해석해가지고 맥파이 맥주는 되게 먹을 때마다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크레머리 브루어리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퀄리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 좋은 커피를 사용한 뭐 스타우트라던가 배럴 에이지드 발리 와인도 있었죠. 뭐 사워도 있었고 스무디도 있었고 그런 시도 자체는 저는 한국 브루어리 중에서는 정말 가장 트렌디한 브루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앞서 말씀드렸듯 그 멋진 라벨까지 그 점 때문에 진짜 크레머리 계속 나오면 이번에 한번 속아주지 이러면서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어바나였는데요.
비어바나의 그 양조사분이 참 재밌는 걸 좋아하세요. 뭔가 새로운 스타일과 새로운 재료들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유통이 안 되고 비어바나가 인싸풀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많이 안 알려졌는데 진짜 재밌는 거 많이 합니다. 민초 맥주도 했고 최근에 그 초코파이 맥주도 냈죠. 할로윈 그 펌킨에일은 진짜 호박을 엄청 넣기도 했고 그런 과감한 시도들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최고의 브루펍 상인데요. 저희가 사실 한국 맥주를 즐길 때는 바트샵이나 편의점에서 파는 걸 사오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그 브루어리에 가서 즐기는 것도 정말 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컬 브루어리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그 가가지고 즐기는 경험, 가는 길부터 해가지고 가서 그 건물과 인테리어 그리고 안에 막 분위기 그런 게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고의 브루펍 상은 가장 즐거운 경험을 선사했던 브루펍을 가진 브루어리들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올해 제가 간 브루어리들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곳 바로 화이트 크로우 브루어리입니다. 요건 이제 평창에 위치한 브루어리인데요. 한국에 이런 브루어리가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구석에 있는데 약간 좀 미국 여행 갔을 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분위기를 지닌 곳입니다. 특히 그 뷰가 압도적인데요. 날씨 조금 좋아지면 또다시 가고 싶은 그런 곳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통영에 위치한 통영 브루어리를 뽑아보았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그 지역에 유명했던 목욕탕을 개조해가지고 만든 브루어리예요.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펍 영업은 하지 않아서 저도 맥주 테이크아웃만 해왔는데 그냥 잠시 들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그 목욕탕 그 자체예요. 목욕탕에서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분위기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꼭 내년에는 다시 오픈해가지고 펍에서 맥주들을 즐길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최고의 신생 브루어리 상입니다. 올해 멋진 브루어리들이 정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올해 최고의 신생 브루어리 바로 서울집시입니다. 서울집시를 신생으로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좀 애매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양조장을 새로 지은 거니까 뭐 아무튼 신생이라고 할게요. 서울집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가장 놀랐던 거는 이번 오픈해가지고 처음 캔 릴리즈를 했거든요. 근데 당일 몇 시간 만에 다 팔려가지고 몇 시간 만에 행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일요일날 가려고 했는데 토요일날 다 팔려가지고 결국 못 갔었거든요. 정말 센세이셔널한 일이었는데 집에서 많이 안 본데 내년에 릴리즈를 한다면 꼭 가고 싶은 곳이고요. 요거는 3개만 뽑기 힘들어가지고 좀 더 뽑아봤습니다. 아쉬트리, 에일크루, 툼브로이 이렇게 3개를 더 추가해보고 싶은데요. 아쉬트리의 벨지안과 잉글리시는 정말 역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펍에 가면 그 캐스케일까지 있어가지고 그 경험 자체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꼭 한번 가보시고요. 에일크루 같은 경우는 거의 국내 최초로 이 IPA 전문 브루어리를 공표한 곳입니다. 해외에 가시면 IPA 전문 브루어리가 진짜 많아요. 뭐 트리하우스, 트릴리움, 몽키쉬, 아답 그러니까 딱 브루어리 가면 IPA만 10종씩 팔고 있는 그런 곳 말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수요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다양한 스타일들을 만드는 데 집중한 곳이 많은데 에일크루는 이런 전문화된 브루어리 중 하나고요. 최고의 IPA를 만들겠다 요 목표 하나로 굉장히 다양한 IPA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그 맥주들의 외관이 아주 훌륭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더욱더 멋진 IPA 만들어주기를 또 기대하고요. 툼브로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최근 들어 좀 보기 힘든 독일 스타일 전문 브루어리인데 독일 스타일이 좀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헬레스, 바이젠 이런 스타일들을 상당히 높은 퀄리티로 만들어내서 퀄리티 좋은 그리고 신선한 독일 스타일들을 원했던 한국 맥덕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최고의 유망주 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내년에 가장 기대되는 브루어리 3개인데요. 올해도 당연히 잘했지만 내년에 뭔가 더 잘할 것 같은 브루어리 아니면 내년에 정말 오픈이 기대되는 브루어리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그리고 1위는 바로 컬러드입니다. 컬러드라고 하면 좀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벤서버라고 하면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저기 부산에 현재 대장주라고 불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아직 실체 브루어리는 없고 집시 브루잉 아니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맥주를 만들고 있는데 상당히 뛰어난 퀄리티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거의 부산 내려갈 때마다 가는 곳이기도 한데요. 컬러드 같은 경우 특히 가장 기대되는 점은 임페리얼 스타우트 전문 브루어리예요. 내년 2월 정도 오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하시는데 어서 오픈했으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생기면 제가 꼭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기대가 되는 곳은 아무래도 아쉬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가가지고 그 브루어분과 얘기 나눴는데 아직 좀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좀 더 이 브루어리와 친해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내년에 좀 더 이 프로세스가 안정화되고 효모들도 마음에 들게 진화를 한다면 더욱더 멋진 퀄리티의 맥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서울집시인데 서울집시 같은 경우는 아직 다양한 맥주를 만들지 못했지만 이제 점점 좀 속도가 붙고 어마어마한 퀄리티의 맥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뽑은 올해 최고의 브루어리 와 이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 1년 동안
가장 멋진 폼을 꾸준하게 보여준 곳, 바로 크래프트 브로스입니다. 크래프트 브로스는 올 한 해 정말 멋진 폼을 보여줬죠. 작년에 갑자기 뉴잉글랜드 IPA로 확 유명해지더니 올해 그 폼을 유지하면서 더블 코인 같은 맥주로 더욱더 신고점을 갱신했습니다. 맥주들의 라벨부터 해가지고 맥주들의 퀄리티, 캐닝 뭐 다 너무 좋았어요. 제가 바틀샵에서 일했던 경험에서 얘기하자면 크래프트 브로스 맥주가 들어오는 날에는 손님들이 가득가득해요. 평소에는 팔이 날리다가도 이번에 라이프 새로 나온다, 원스 어폰 어 타임 새로 나온다 이러면 그날만큼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졌거든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 덕분에 좀 더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 매출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멋진 맥주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서울집시 역시 훌륭했죠. 하고 싶은 얘기는 앞서 한 얘기랑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줄을 세워가지고 맥주를 하루 만에 완판한 그런 기록을 세운다던가, 한국에서는 거의 시도되지 않는 그런 푸더 에이지드 맥주를 한다던가, 정말 멋진 곳입니다. 전반적으로 맥주들이 좀 시간이 걸리는 맥주다 보니까 아직 많이 보기는 힘든데, 이제 좀 더 이게 잘 돌아가게 되면 내년에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기대가 되는 브루어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건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안 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끽 브루어리를 선정하고 싶습니다. 끽 같은 경우는 전 솔직히 정말 솔직히 얘기하자면 올해 초까지만 해도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올해 최고의 브루어리로 끽을 뽑을 줄은. 뭐 좋은 곳입니다. 정말 멋진 펍이고 멋진 맥주를 만든 곳이었죠. 근데 조금 무난무난하다는 인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월간 끽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더니 매달 너무 재밌고 다양한 스타일들의 맥주를 계속 내는데, 심지어 타율도 굉장히 좋아요. 특히 최근에 나온 그 스프라타 빠쪼인가요? 그 커피 스타우트랑 그 전에 그 복숭아 사워랑 뭐 그 전에 거랑 다 맥덕들 사이에서 평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폼이 확 올라와가지고 내년엔 또 어떤 그런 재미있는 월간 맥주들을 만들어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것들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2021년을 빛낸 브루어리들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한 번 더 올해 고생하신 이 브루어리 오너분들, 브루어분들, 펍 바텐더분들, 홀 직원분들 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 또 어떤 많은 일들이 있을지가 참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도 좋은 맥주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저 역시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맥주들, 정말 멋진 국내 브루어리들, 국내 펍들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요건 영상으로 못 찍었는데, 제가 뽑은 올해 뭐 최고의 국산 IPA, 국산 스타우트, 뭐 국산 베일잔 다들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댓글 쪽에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명품백덕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